술 무조건 끊으세요. 재미없잖아요. 뭐 살다 보면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회식도 가야 되고 뭐 친구들 다 만나는데 나 다이어트라서 술 안 먹어. 이것도 조금 보기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 뭐 한의원에도 다이어트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술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을 먹으면 이 알코올 자체가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니까 저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집에 가면 술이 취해가지고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다이어트 하시면서 술자리가 잦은 분들은 다이어트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보통은 다이어트를 우리가 단순하게 식단 조절 그리고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멘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사람들이 웰니스 하잖아요. 우리가 몸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심리적인 멘탈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다이어트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음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술 무조건 끊으세요 라고 하면은 물론 다이어트는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지만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계속 지속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내가 똑똑하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그런 웰니스적인 차원에서 음주를 접근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술은 항상 뭐든지 과하게 먹으면 좋진 않은데 내가 다이어트 기간에 술을 골라 먹는다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제 개인 기준에 3위 술은 일단 저는 와인을 꼽을 것 같고요. 와인은 대표적인 발효주잖아요.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거고 바디감 좀 있고 드라이한 와인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또 그런 달달한 와인들 뭐 디저트 와인이나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거 있잖아요. 당분 높은 거 그런 단 와인들은 다이어트에는 사실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꼽는 다이어트 최악의 술 2위는 막걸리인데 막걸리도 발효주죠. 막걸리는 쌀을 발효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안에도 탄수화물,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막걸리를 너무 많이 먹는 거는 밥을 좀 많이 먹는 거랑 비슷하다. 그리고 보통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안주를 잘 먹지 않거든요. 막걸리에 잘 어울리는 안주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해물파전 같은 거, 전, 튀김류 이렇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안주들이 막걸리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막걸리를 먹다 보면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안주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도 막걸리를 추천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에 가장 안 좋은 술 1위는 바로 맥주인데요. 저도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맥주도 발효주죠. 맥주도 그 보리, 메가로 만들어지는 술이고 이거는 마치 와인이 디저트를 먹고 막걸리가 밥을 먹는 느낌이면 제 생각에 맥주는 좀 빵을 같이 먹는 느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밌는 게 한의원에 다이어트하러 오신 분들을 제가 상담하다 보면 다 술을 좋아하신대요. 근데 나는 소주파다 이런 분들이 막 70kg, 80kg 나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소맥을 너무 좋아하거나 맥주를 하루에 뭐 5캔, 6캔을 매일 먹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맥주배라고 하잖아요. 복부에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또 굉장히 많고 경향성이 좀 있더라. 그래서 맥주가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것 같고 막걸리랑 마찬가지로 맥주 먹으면서 되게 담백한 안주 먹기 쉽지 않아요. 보통은 치킨, 뭐 피자 튀김류 이런 것들이 맥주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조합에서도 다이어트에는 좀 방해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기간에는 발효주보다는 증류주를 선택하는 게 좋긴 해요. 사실 소주는 제대로 된 증류주는 아니고 희석식 소주이긴 한데 증류주에서 소주 그리고 뭐 위스키, 보드카 이런 도수가 높고 비싸고 맑은 술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에는 좋으니까 웬만하면 당분이 많지 않은 증류주를 선택해 주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가 오늘 치킨이나 피자나 라면 같은 거 안 먹을 거야 하시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들 중 의외로 탕 종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큰한 탕, 좀 빨간 국물에 매운 국물, 그게 뭐 얼큰한 국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 탕 안주들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나트륨 자체가 또 다른 음식들을 계속 먹고 싶게끔 땡기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 오늘 탕에 간단하게 술 안주를 먹을 거야. 근데 탕에 있는 건더기만 살짝 먹고 내려놓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탄수화물이 엄청 땡겨요. 자극적인 국물들은 결국 밥을 넣어가지고 말아먹고 싶다거나 볶음밥을 먹고 싶다거나
면사리를 넣고 싶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음주를 한다면 고춧가루 들어간 빨간 얼큰한 탕류도 좀 피하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맑은 국물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뭐 생선 들어간 대구탕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조개탕 같은 것도 사실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국물을 먹고 싶으면은 얼큰하고 맵고 자극적이지 않은 맑고 시원한 그런 류의 하얀 국물을 안주로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 술 먹고 싶을 때 안주 어떤 거 먹어야 돼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 한의사로서 추천을 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해산물이고요. 그게 뭐 화래 같은 생선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숙회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조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저는 해산물은 안주로는 모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두부, 콩, 그리고 계란, 뭐 계란찜 같은 것들도 괜찮고, 해초류, 미역 같은 것들도 저는 되게 괜찮은 안주로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실제 식당 가면은 그런 안주들 파는 데들이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안주들도 담백하게 같이 곁들이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고기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웰니스 시대에서 이 고기도 똑똑하게 잘 먹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어요? 기름 쫙 뺀 고기들, 예를 들어서 수육, 아주 좋은 소고기 스테이크,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고, 그리고 훈제오리 같은 거, 기름 쫙 뺀 오리 로스 구이 같은 것들도 괜찮을 수 있고,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면 이렇게 똑똑하게 기름을 쫙 뺀 안주들을 선택해주면 좋겠다. 내가 다이어트 중이다, 근데 뭐 친구들이랑 술자리가 있다 할 때 첫 번째로 저라면 술집 선택을 굉장히 신중히 하는 편이에요. 삼겹살집이나 이런 고깃집 가서 그래, 내가 다이어트 기간이니까 오늘 음식 고기 2점 먹고 할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 눈앞에 그 기름 자글자글한 삼겹살이랑 막 찐득한 차돌 된장찌개랑 이런 게 앞에 있으면 사실 이 사람이 참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술집을 저 같으면은 해산물, 횟집, 그리고 뭐 이자카야, 이런 데를 무조건 가자고 해요. 저는 실제로 제가 다이어트 기간에 친구들한테 나 다이어트 기간이니까 오늘 고깃집 안 가, 회 먹으러 가자, 이렇게 술집 선택을 되게 신중하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 저만의 팁인데, 그 술집을 가면 그 메인 음식과 술만 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습관은 아니고, 식당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반찬들이 처음에 깔리거든요. 그게 횟집에 가면 뭐 오이나 당근 같은 거 깔아주기도 하고, 메추리알 같은 거 깔아주는 데도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음식이랑 술을 먹기 전에 그런 기본 반찬들로 살짝 배를 채워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 생각해서 그 팁을 많이 드리기도 해요. 마지막은 당연한 거지만 취하지 않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술을 먹고 너무 취하면 이 뇌가 살짝 맛을 가서 마비가 되기 때문에 판단력도 흐려지고, 집에 가서 탄수화물이 굉장히 땡기는 그런 후폭풍이 올 수 있어서 절주하는 습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장 음식, 속 편한 음식들로 속을 좀 달래줄 수 있는 해장을 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도 그 안주 선택에서 말씀드렸는데 빨간 국물파는 좋지 않아요. 고춧가루 같은 매운 음식들이 위를 자극하면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더 땡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술 먹은 다음날 최대한 담백하게 먹으려고 해요. 그릭 요거트 같은 거 실제로 저 되게 자주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생토마토 이런 거 그냥 와그작 먹으면서 해장할 때도 있고, 괜찮은 뭐 숙취해소제 이런 걸 챙겨 먹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숙취해소제의 굉장히 팁은 소화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의사기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뭐 숙취를 얘기를 하면 바나사심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서도 보시면 약사분들이 숙취해소제 이게 진짜 원탑이다라고 꼽는 약들 중에 꼭 들어가거든요. 약국에서도 살 수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시중에 있는 숙취해소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시중에 있는 것들은 기타 가공품, 식품 이제 이런 것들로 나오는 제품들이고,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숙취해소제 계통은 전문 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술을 좋아하면서 살을 빼고 싶어서 저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번 주부터 술을 엄청 줄여야겠어요. 이번 주부터 엄청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게 사실 건강과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회식도 가야 되고 친구들 다 만나는데 나 다이어트라서 술 안 먹어, 이것도 조금 보기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술이나 안주나 이런 것들 조금 더 건강하게 챙겨 먹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술을 5번 먹었으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여라, 한 달은. 그것만 해도 성공이다.
난 다이어트니까 술 먹으면 안 돼. 난 다이어트니까 뭐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너무 강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조금 즐겁게 현명하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살이 또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 조금 더 내가 술도 더 줄이고 음식도 조금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심리가 생기거든요. 다이어트는 항상 이 심리전이기 때문에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